남녀 공통적으로 눈썹은 그 사람의 애정운과 형제운, 그리고 재물복, 건강,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성품,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편을 통해서 사람을 좀 구분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식견을 갖기를 바래요. 이러한 눈썹은 사업을 하면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따르는 길한 눈썹으로 고위 공직자나 큰 사업가한테 많은 눈썹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입신양명하고 성공하는 대표적인 눈썹이에요. 이런 눈썹은 지혜롭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서 성공하는 눈썹입니다. 가난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처음 미팅했을 때 예. 눈썹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제가 관상편을 이렇게 찍을 때마다 내보냈는데 빠진 게 눈썹하고 이마 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좀 이야기가 길고 저도 뭐 천재는 아니니까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한 거를 이 편은 좀 부득이하게 원고를 보고하겠습니다. 눈썹은 그 땀이 나면은 땀을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도 하지만 남녀 공통적으로 눈썹은 그 사람의 애정운과 형제운, 그리고 재물복, 건강,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성품,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썹이 가지런한 사람이 성격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남성다운 눈썹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나훈아 씨 눈썹인데, 이제 이분이 사업이라든가 그 어떤 직업, 어떤 가수로서의 이거는 길게 가잖아요. 눈썹도 길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분인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하고 애정운이 사실 좀 파란만장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중 눈썹이에요. 눈썹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잔털이 있어갖고 이중 눈썹. 그러면 뭐냐 하면 애정운 부부궁이 안 좋고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중 눈썹의 특징은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안 해도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중 눈썹은 뭐 직업은 이런 걸 떠나서 애정운이 안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길게 화면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사진에서 보듯이 살인, 연쇄살인, 강간, 강도, 뭐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경우 눈썹이 고르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게 끊겨 있고 거칠고 불규칙적으로다가 엉클어져서 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것도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지나치게 진하고 좌우 비대칭에 끊긴 눈썹은요, 전형적인 강력 범죄자의 눈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편을 통해서 사람을 좀 구분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식견을 갖기를 바래요. 화면 올라가겠지만 지존파의 김연양, 그 다음에 지존파 두목 김기환, 화성 연쇄살인마 이춘재, 경찰관 살해범 이항만, 연쇄살인마 김대두. 이건 7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내연녀를 잔혹하게 토막해서 살인한 살인범 이팔국, 1975년에 있었던 아주 엽기적인 살인입니다.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의 서진환, 성착취물, 이건 아실 거예요.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 아시죠? 그 다음에 연쇄살인마 유영철,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그 중국 교포죠, 오원춘이요. 장기 뭐 적출해갖고 밀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만 일었을 뿐이고요. 연쇄살인마 강호순 아시죠? 얼굴은 잘생겼어요. 근데 눈썹이 참 그렇죠. 그리고 경찰관 출신으로서 의령 주민을 집단 학살한 사람이 있어요. 부부싸움 끝에. 그 우봉건 순경 82년 4월 26일 날입니다. 저 중학교 때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대단했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저 밀가루인가 식용유가 뿌리고 갔다 그러죠. 그 공동 피의자 백광석과 김신함,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눈썹이 엉클어지고 불규칙하고 거친 게 특징입니다. 눈썹을 유형별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눈썹이 몽땅연필처럼 짧으면은 진짜 마누라복, 거기다가 여복 자체가 지지리도 없어요. 박복하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눈썹을 유형별로 보면 경청미라는 게 있습니다. 눈썹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약간 가벼운 느낌의 눈썹으로
시작 부분은 작게,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살짝 커지는 눈썹이에요. 이런 눈썹은 대인관계, 형제운, 관직운이 좋아요. 인품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고 침착해갖고 주위에 평판이 좋습니다. 길한 눈썹이죠. 단촉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림이 다 올라갈 겁니다. 눈썹의 길이가 눈과 같거나, 이 눈 사이즈하고 같거나, 아니면 눈썹보다는 조금 짧은 눈썹으로 짙고 수려하고 이쁘다는 겁니다. 끝부분이 가지런한 눈썹이에요. 이런 눈썹은 중간중간 듬성듬성 빠진 곳이 없다면은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귀한 인물, 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의리도 있고 자비로운, 성품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첨돔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눈썹 끝부분이 칼끝처럼 생겨서 날카롭고 뒤집어 놓은 칼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눈썹은 형제운과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격이 싸나워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공공한 삶을 살아요. 길한 눈썹이 아니죠. 이런 눈썹이 혹시 여기 눈썹뼈까지 돌출돼 있다면은, 그리고 눈매까지 싹 올라가 있다면은 참을성도 없고 자제력도 없어갖고 강력 범죄 내지는 잔혹한 일을 하는 흉한 눈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하고 부닥쳐갖고 구설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팔자 눈썹 아세요? 팔자미. 팔자 눈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데 사업운하고 재물복 이런 거는 좋습니다. 길해요. 그런데 팔자 눈썹을 가진 사람의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은 나쁘고 반은 좋은 반흉반길의 눈썹이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유머 감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재치도 있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만약 팔자 눈썹의 기울기가 아주 심하다면은 이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외골수예요.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성격은 무난하지만 약간 모순된 사고를 가져갖고 약간 주위 사람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라미 눈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림이 올라갈 거예요. 눈썹의 끝부분이 소라의 등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긴 눈썹이 있어요. 그런 눈썹은 뭐냐 하면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눈썹으로 출세하는 눈썹입니다. 고위공직자, 큰 사업가가 많고 아주 길한 눈썹이에요. 근데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직장 있지 않습니까? 소시민의 그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부닥치는 게 많고 번뇌가 많아서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눈썹의 단점은 자녀 복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녀운이 나빠요. 그리고 나한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수도승, 도 닦는 분, 종교인 이런 분한테 많은 거예요. 눈썹 털이 길고 뻑뻑하게 나와 있으며 눈썹이 크고 너울거리는, 파도처럼 너울거리는 모양의 눈썹인데 도를 닦고 수양하는 종교인한테 어울리는 눈썹입니다.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이 종교인이 되면 대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살면 결혼운과 자녀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형제운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외로워요. 이제 그런 눈썹이고, 그러니까 이건 길하다, 흉하다는 일반인으로 사느냐, 종교인으로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용미가 있어요. 활을 당겨놓은 것처럼 약간 꾸부정한 그런 그 스타일의 눈썹인데 진하면서 빼어난 눈썹입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눈썹으로 진하면서 윤택하면은 지혜롭고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 꼬랑지가 아니고 그런 눈썹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 다음에 형제 복도 좋아요. 형제 간의 우애. 그래서 크게 될 수 있는 눈썹으로 아주 길한 눈썹으로 칩니다. 그리고 소춤이라는 게 있어요. 대빗자루 아세요? 청소도구. 그렇게 생긴 눈썹인데 약간 연하고 중간중간이 듬성듬성 난 느낌의 눈썹으로 이 사람은 남을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흩어져요. 빗자루로 쓸어낸 듯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어떤 그 대꾸벗고 기복이 심하고 외롭고 고독한 눈썹이에요. 그리고 소산미라는 게 있습니다. 눈썹이 약간 헝클어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듬성듬성 나 있는 눈썹인데 재물이 들어와도 이게 오래 가질 못하고 그냥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희비가 교차하고 반흉반기라는 눈썹인데 언행,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그런 사람이 많고 평생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눈썹이라고 그래요. 검이라고 하는데 칼같이 생긴 눈썹으로서 멀리서 보면 이 산봉우리처럼 생겼어요. 첨도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첨도미와 다른 눈썹으로서 위엄과 권위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물운도 좋습니다. 이 돈. 그리고 초년에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서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지는 눈썹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노력해갖고 맨발에서 벤치까지 라는 얘기 있죠. 맨발에서 벤치까지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많은 눈썹이에요. 그리고 대단총미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크게 짧은 눈썹. 이런 눈썹은 신의가 없어서 약속을 잘 깨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눈썹이 아주 짧아도 털이 진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면 그리고 눈썹 머리도 잘 나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썹이 너무 연하거나 그 다음에 수려하지 못하고 보기 나쁘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나 있으면 빠져 있으면 가난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청미라는 게 있어요. 시작부터 끝부분까지 약간 활을 겨눈 듯한 느낌으로 눈썹의 끝부분이 호랑이 눈썹처럼 뒤로 잘 빠진 눈썹으로 이런 눈썹은 지혜롭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서 성공하는 눈썹입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눈썹을 얘기할게요. 귀신 눈썹이 있어요. 귀미라고 하는데 귀신 눈썹.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다단계 사기, 조희팔. 사진 올라갈 겁니다. 눈썹이 눈이까지 덮으면서 끝으로 내려갈수록 긴 눈썹이 있어요. 사기꾼이나 도둑에게 많은 눈썹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단계 사기꾼 조이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좋은 눈썹인데 아까 앞에 어떤 눈썹도 약간 비슷한데 호랑이 눈썹이 있습니다. PD님 아실지 몰라요. 그 경제학자이고 한때 부총리까지 지낸 조순 부총리 그분이 계신데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눈썹은 사업을 하면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따르는 자신의 분야에서 명예 그거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권력까지 따르는 길한 눈썹으로 고위 공직자나 큰 사업가한테 많은 눈썹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입신양명하고 성공하는 대표적인 눈썹이에요.